일부 상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금화 등이 어려워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에 정부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울진까지 철도로 중부권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명운동은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반도체와 화장품 등 업계 1위의 글로벌 기업 두 곳이 당진 등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합니다. 5년 동안 1,300억 원 이상의 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100만 원 상당의 현금 카드를 지원합니다.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화훼 농가와 학교 급식 납품 농가 등은 14일까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역화폐의 농축현마트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만큼 유통이 활발한 온누리 상품권 관련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발행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온누리 상품권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위치한 식료품점. 금고의 온누리 상품권이 상당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자금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이 들어오는 게 달갑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불만은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 한 달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가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밖에 못 넣으니까 나머지 갖고 있는 돈은 다음 달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럼 현찰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면 현금화까지 3일 정도 걸려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다른 시장 상윤회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는 못 바꿔요. 잘 안 바꿔줘요. 원칙에 어긋난 상품권 사용도 골머리를 앓게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물건 가격이 60%를 넘겨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손님들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내민다는 것. 거절이 어려워 상품권을 받으면 실제 수입은 1,000원이지만 금고에는 10,000원짜리 상품권만 남게 됩니다. 실제보다 매출이 부풀려져 세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10,000원짜리 내고 두부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사고 8,000원이나 9,000원 거슬려달라고 하잖아요. 과표로도 잡힐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표준 약관 등에 따라 상품권을 운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입장.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서 시작해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지금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지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외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해당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한 유치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사업은 서산에서 시작해 당진과 예산, 아산, 천안을 거쳐 충북에 이어 경북 울진까지 철도를 놓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총 연장 330km로 사업비만 3조 7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이 사업을 대선 공약집에 넣어놓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충청남도 안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완공 시 제조업 부문에서만 14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지역별 접근성 개선과 개발 촉진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측되는데요. 연 관광객이 3천만 명 이상 증가하고 관광 수입도 3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항선과 경부선, 충북선 등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12개 시군이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인데요. 3일 오후 2시 기준 1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서명운동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3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12개 시군 협력체는 오는 14일 국회의사당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충남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30년 전통의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네, 충남도 이영석 투자 입지 과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투자입지과장 이영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글로벌 기업 2곳이 충남을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맞춤형 외자 유치 전략으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글로벌 1위 기업 2곳과 충남을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일본과 프랑스 기업 2개사와 7,700만 달러 원화로 약 853억 원 정도 되는데요.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오랜 전통을 이어온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기업이고 또 앞으로 충남 지역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반도체용 소재 업체인 NCK는 일본의 닛산 케미칼의 한국 투자 합작법인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으로는 반도체용 반사 방지 코팅액과 LCD용 액정 배양제가 있습니다. NCK는 3,700만 달러, 원화로 약 410억 원을 투자해서 당진 송산 2-1 외국인 투자 지역의 42,223제곱미터 부지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향수 유리병 제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프랑스 베르상스는 아모레 퍼시픽의 자회사인 퍼시픽 글라스의 경영권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4천만 달러, 약 443억 원을 투자해 인수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기존 서천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NCK가 계획대로 투자에 정상 가동하면 도내에서는 5년 동안 5,250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와 600억 원의 수출 효과, 36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베르상스의 이번 투자 약속이 계획대로 이행되어 현 공장을 증설 확장한 후 정상 가동하면 5년 동안 도내에서는 784억 원의 수출과 65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외자 유치 전략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 더 많은 외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방역 모범국, BTX 등 K-팝의 나라, OECD 경제 성장률 1위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반도체, 첨단 산업, 업종 기업들의 입지 문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는 크게
소부장, 반도체, 수소, 전기차 관련 업종 등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유치 활동과 홍보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1위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산업부에서 하반기 추진할 첨단 투자지구에 우리도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신규 외투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각종 유치 보조금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이영석 투자입직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5개 분야로 화훼, 겨울 수박,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마을 생산, 농촌 체험 휴양마을 농가입니다. 해당 영농인은 실적 확인서 등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농가 지원 바우처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16명, 2일 1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산 15명, 천안 8명, 그리고 홍성 2명과 계룡에서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076명으로 늘었습니다. 2일 기준 도내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5.3%를 기록했으며 2차 대상자는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78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5건, 중증 이상 반응이 9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으로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구토 등 경증 사례입니다. 태안군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달 말 기준 만 75세 이상 접종 동의자 7,500여 명 중 5,400여 명의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태안군은 정부의 순차적 백신 공급 계획에 따라 늦어도 6월까지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와 보육교사, 경찰관, 소방관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충청권 교육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학교 현장의 신입생 수는 줄었으며 향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절실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충청권 초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는 11만 7,471명인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9,411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과거부터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령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이 해를 넘길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면 존립을 위협받는 학교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대학 입학 자원과 직결된 고등학교 입학생 수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5년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와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대비 충청권에서는 초중고 입학생 수가 7,7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 지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리적 특성상 도농복합 지역인데다 도서 지역까지 심각한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충남 역시 2025년 초중고 신입생 수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4천여 명 감소해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감소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초중고 모두에 걸쳐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육기관의 위기는 교육 투자 소홀로 이어지고 이는 학생들이 대학과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출산율, 혼인율 원화수, 대학 입학 정원 등 여러 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계의 위기는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우울한 전망이 그려지는 만큼 교육계 전반적인 대비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내포 신도시 내 첨단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오는 5일 개통합니다. 신도시 내 보조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주민들의 홍성 방향 출퇴근 시간이 5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홍성역과 홍성 종합터미널을 잇는 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산업단지까지 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충남 지역 대학 교수 100명이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선 도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3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지사의 대권 도전을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촉구 선언문에서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양 지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산 홍성의 지역구를 둔 4선의 홍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해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당과 조직, 선거를 알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자신이 차기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청년청 신설과 경력 단절 여성 가산점 도입,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등을 내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당진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에서 진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길 가운데 쪽으로 진행하다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진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좁은 골목길에선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3월 아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교차로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합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모였다가 신호라는 순서에 맞게 빠져나가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 신호 위반은 곧 사고로 이어집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유를 갖고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아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병원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여러 방향의 차들이 사고 없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충남과 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광역시를 제외한 충남 지역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증가율은 16.3%로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가입자 수는 8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인근 세종시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증가율은 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캠핑하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김나영 앵커는 캠핑 해보셨나요? 네, 저는 자연을 만끽하러 좀 종종 갑니다. 네.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은 밤에 춥기 때문에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을 켜놓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일수하나 중독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히터를 켜놓거나 화로를 피워놓다가는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두터운 침낭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